삼성이 올해 드래프트에서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전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 신인 지명 리뷰 편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장종호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장종우입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인천고 에이스 이호성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이호성 선수는 1학년 때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냈고 고교 3년간 단 한 시즌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투수죠.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 중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가장 경기를 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S급으로 뽑히고 있고요. 최고 148, 평속 140 초중반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폭포수 커브를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제구는 오른손 윤영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칼 제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찍으러 나가면 여기 던져달라고 하면 여기 던져주고 저기 던져달라고 하면 저기 던져주는 수준이에요. 워크식도 정말 좋습니다. 훈련이 끝나도 항상 개인 훈련을 따로 챙겨서 하는 선수고요. 저희가 이제 연락할 일이 종종 있는데 연락해보면은 항상 연락을 안 받고 나중에 연락이 오는데 그때 항상 훈련 중이었다고 하는 선수입니다. 핑계 아닌가요? 자, 이호성 선수는 우리 장 에디터의 말대로 굉장히 워크의식이 뛰어납니다. 야구를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좋고 야구에 굉장히 집중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후반기 들어서 이호성 선수의 페이스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청소년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로 급상승세를 타면서 주가가 폭등했는데요. 당시 대표팀 관계자들이 이호성 선수의 발탁을 이리저리 궁리했을 정도로 흐름이 좋았던 투수입니다. 지명을 앞두고도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변화구, 무브먼트나 제구 등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SSG가 지명 직전까지 고민했던 투수이기도 합니다. 1학년 때 이미 플러스급 커브로 관심을 받았던 투수예요. 커브만큼은 당장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조금 마른 체형이다 보니 구속에 대해선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구속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좀 마른 체형이긴 한데요. 그런 체형으로도 140 중반대의 공을 던졌다는 점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팔 스윙도 아주 깔끔하고 밸런스가 좋은 투수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극심한 컨디션 난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심리적인 역경을 잘 이겨내고 시즌 중반부터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이 선수 역시 빠른 시일 내에 1군 마운드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2라운드에는 우리 장 에디터의 고향 전주고 출신의 박건우 선수입니다. 네, 이번 시즌 좋지 않았던 전라권의 한 줄기 빛 같은 선수였죠. 1차 지명이 남아있었다면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을 받았을 겁니다. 2학년 소년기와 함께 대통령배 전주고 돌풍을 이끄는 선수입니다. 큰 경기에 강한 강심장이고 경기 운영도 뛰어나고요. 제구도 몸쪽을 자신있게 던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고 147, 평균 140 초중반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각이 큰 스플리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고가 포수가 약해서 스플리터를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만일 포수까지 조금 수준급의 포수가 전주고에 있었더라면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공은 슬라이더인데 슬라이더와 커브도 각이 좋고 플러스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성 선수처럼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투수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라운드, 2라운드 경기에 있었던 투수였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확실히 3라운드나 그 이후 라운드 지명이 예상됐던 투수였는데 후반기 들어 급속 성장하는 모습을 스카우트들이 포착을 했죠. 거기서 높은 점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막판엔 박건우 선수를 1라운드 감으로까지 예상하는 스카우트들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닝을 거듭할수록 정말 성장했다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의 괴물 같은 성장세였습니다. 올해 고교 무대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기록한 투수인데요. 투구 스태미너도 인상적이고 이닝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평균 에버리지를 유지하는 모습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공을 내리꽂는 임팩트가
아주 좋은데요. 타자들이 느끼기엔 실제 구속보다 훨씬 빠르게 보일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도 공을 굉장히 앞에서 놓는 장점도 눈에 띄지만 투석기처럼 공을 놓는 순간까지 힘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호성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투수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어느 정도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체적인 성장을 통해 더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주고에는 사실 박건우 선수 말고도 내년 시즌 최대어로 꼽히는 손영기 선수가 있잖아요. 장종호 에디터가 손영기 선수를 취재하고 온 걸로 아는데 좀 선수에 대한 평가나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흥기 선수는 일단 본인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선수였어요. 올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실제로 미국에서 관심을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네.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전날에 LA 다저스에서 손흥기 선수한테 신분 조회를 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일단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용마고의 장현석 선수와 함께 손흥기 선수도 다음 시즌에 올해 심준석과 엄영찬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행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스카우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실제로 장현석 선수만큼이나 손흥기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변화구를 떨어뜨리는 각도 크지만 공이 던지는 딜리버리 자체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희소한 선수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손흥기 선수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제 미국 스카우터들이 주창원 감독님께 했던 말이, 오랜만에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던지는 투수를 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음, 조금 제구에서 기복이 심한 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취재를 해오셔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라운드는 롯데의 신인 지명권을 양도받아서 삼성이 2명의 선수를 지명하게 되죠. 첫 번째 카드는 롯데 지명 순번에 뽑은 세강고 투수 서현원입니다. 네, 고교 최고의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로 유명하죠. 이미 U18 월드컵에서도 슬라이더는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후반기 들어서 페스트볼에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인데요. 원래는 최고 148까지 나왔던 구속이 140 초중반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페스트볼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경기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시즌 시작 전 2월쯤 쇠광고가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었는데 서현원 선수가 이때 유독 심한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때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겪은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몸을 제대로 만들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선수입니다. 서현원 선수도 할 얘기가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3라운드까지 떨어진 건 다소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 시즌 초까지만 해도 서현원 선수는 1라운드 후보로 평가받았던 선수였거든요. 황금 사자기 이후로 폼이 많이 떨어졌고 또 청소년 대표팀 합류가 오히려 이 선수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장 에디터의 지적대로 문제는 스태미너 쪽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올 시즌 부상 복귀 후에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팀 내 에이스다 보니 아무래도 경기에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체력적인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많은 공을 던지고 빠른 공을 던지다 보니 여기서 다소 무리했던 부분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다 보니 버겁게 느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원래 항사기 전후로 해서 최고 148까지 나오는 페스트볼을 던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다 플러스급 슬라이더도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이 선수는 제구에 기복이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수준급의 능력치를 선보일 수 있는 투수입니다. 전형적인 야잘잘 선수로 평가받기도 하고 올해 삼성이 지명한 이호성, 박건우, 서현원 모두 신체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투수들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서현원 선수의 같은 경우 사실상 1라운드급 선수를
3라운드에 지명한 셈이 되거든요. 향후 서인원 선수가 어떻게 육성될지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삼성이 또 한 장의 3라운드 지명권을 경기상고 유격수 김재상 선수에게 사용했습니다. 네, 시드니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김인섭 선수의 아들로 이미 타고난 근수저를 물려받은 선수죠. 추운 날씨에 후드 집업을 입고 있어도 단단한 몸을 감출 수 없었던 선수로 기억을 하고요. 파워가 어마어마한 내야수입니다. 올해 홈런은 없지만 2학년 때 이미 3개의 홈런을 기록했고요. 타격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입니다. 다만 수비는 다소 거친 편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유격수 3대장이라고 언급된 선수였는데 그런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비력이었고요. 어깨는 준수하지만 그런 좀 수비가 거칠다는 면에서 프로에서 유격수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코너 내야수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이야기할 게 많은 선수입니다. 올 초만 해도 뭐 유격수 3대장으로 불렸던 선수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유격수로 살아남은 선수는 김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타선에선 힘이 있는 타격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막판까지 수비에 대한 불신이 김재상을 좀 따라다니긴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선수가 실제 능력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내야수라고 생각을 해요. 타격이나 수비에서 딱히 큰 실수를 저지르는 타입의 선수도 아니고, 단 보여주는 플레이가 조금 투박한 감은 있습니다. 야구를 디테일하게 하고 예쁘게 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구단 관계자들이 선수를 지명할 때 모든 선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잘해야 조금이라도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임팩트가 약했다 뿐이지 알맹이는 훨씬 굵은 선수라고 보고요. 한 예로 이제 대표팀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대표팀에서 공격력을 강화할 때는 대부분 김재상 선수가 유격수 포지션에 나섰어요. 반대로 수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때는 박태현 선수가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올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유격수를 꼽으라면 김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격에서의 갭파워라든지 중심 이동을 활용하는 타격 메커니즘 등은 아주 힘이 느껴지는 선수였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선수인데 야구나 뭐 다양한 운동들을 하는 것 말고는 딱히 취미도 없는 선수고요. 오로지 운동이 삶이자 노래인 선수가 아닌가. 자기 관리가 이 선수는 아예 몸에 밴 선수입니다. 4라운드에는 장충고 투수 신윤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최고 140km 중반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에 강점이 있고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또 호리호리한 체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웨이트 훈련을 통해 근력을 보강한다면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중요한 순간에 약했다는 거. 이진아가 많이 등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학년 황준서 다음 가는 투수로 중요한 순간에 많이 등판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소 실점이 많았다는 점이 분명 운도 좋진 않았지만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아주 우리 장에디터가 정확하게 봤는데 사실상 팀의 2옵션, 3옵션 정도의 역할은 신윤호가 충분히 해줬어야 되는데 위기 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하고 자극적인 투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투수는 아니에요. 빠른 공을 던진다거나 변화구의 완성도가 미친 듯이 높다 이런 유형은 아니지만, 이 선수가 재밌는 점이 시즌 내내 항상 상위권 후보의 이름을 올렸어요.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것도 아주 경쟁이 치열한 서울권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 신윤호가 상위의 이름을 올렸나? 이유를 찾아보면 이 신윤호의 장래성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체 조건도 대단히 좋지만 운동신경이 특출난 선수예요. 삼성의 한 관계자는 향후 큰 오각형 투수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내비쳤는데요. 이 선수는 변화구의 각이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낙차가 큰 변화구의 강점이 있어요. 일단 삼성에 사이드암 투수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과감하게 삼성이 먼저 지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5라운드에는 강준서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대졸이고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언제든 뛸 수 있는 도루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 조건도 185cm에 85kg으로 내야수 치고는 크고 늘씬한 체격이에요. 컨택 능력도 좋은 선수인데요. 타격에서는 이 선수가 부상으로 1년간 야구를 쉬고 돌아왔어도 매 경기 4안타씩을 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서 장점을 가지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해서 아직 송구는 완전히 자기 모습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은 회복이 끝났다고 하니 이 부분은 향후 부족한 파워와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준서 선수는 강점은 다양성입니다. 타격, 수비, 우리 장 에디터 얘기처럼 주력까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수고요. 포지션도 멀티플레이어로서 활용도가 높아요. 내야에서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드래프트를 살펴보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지명이 됐어요. 대학 선수들은. 최지훈 선수, 황성빈 선수도 대부분 약간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학을 이제 앞으로 가는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의 지명 방향과 어떤 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자신의 어떤 목표점을 잡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라운드는 김시원 선수입니다. 네, 190cm, 90kg의 좋은 신체를 조건을 가진 장신 저한 투수입니다. 130km 중후반의 패스트볼 구속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장점은 역시 높은 타점입니다. 공의 구위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패스트볼과 커브,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탈삼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 마운드에서 쓰기는 어렵겠지만 신체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링이 높은 선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삼성이 향후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명한 선수입니다. 당장은 활용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 선수의 강점도 아까 우리 신윤호 선수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말이지만 이 선수도 운동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투구 감각도 좋고 지금보다는 향후의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김서준 선수라든지 신정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삼성이 좀 실링픽으로 지명해서 올해 벌써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죠. 자, 7라운드는 광주 일고 외야수 유승민 선수입니다. 네, 장타력을 갖춘 외야수입니다. 공격력은 고교 외야수 중 상위권이고요. 뛰어난 공격력 덕분에 저학년 때부터 시합을 뛴 선수입니다. 수비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강견을 바탕으로 홈 보살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주력도 충분히 도루가 가능한 수준이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주장을 맡고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없고 워크 애식이 좋은 선수기도 해서 운동량도 상당한 선수입니다. 올해 조금 힘들었던 광주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야수 자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오투 플레이어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올 초만 해도. 아직 정교함이 부족해서 순번에서는 조금 밀린 감이 있지만 원석으로만 봤을 때 김정민 못지않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타격 파워라든지 타 컨택 능력 두루 갖춘 선수예요. 내부적으로는 구단 내 거포 자타자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삼성 쪽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8라운드는 김민호 선수를 지명했어요. 네, 파워가 좋은 공격력이 강한 삼루수입니다. 삼진이 적고 컨택도 나쁘지 않아서 지금은 중장거리, 훈련에 따라선 거포 유형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깨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수비에서 핸들링이 좀 떨어지고 아직은 욕심이 많은 타입이라 이런 점은 프로에서 경험을 쌓고 훈련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네, 이 선수도 조금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향후 거포형 코너 내야수로 성장시켜 볼 만한 선수라는 평가. 일단은 이 선수는 타격 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는 이제 수비에서도 좀 더 보여줘야 할 부분이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9라운드에는 유신고 투수 사이드암이죠. 박시원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을 받은 김도월 선수처럼 박시원 선수도 이렇게까지 낮은 라운드까지 남을 줄은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요.
이 선수는 이미 1학년 때부터 140을 찍으면서 주목받는 사이드암 투수였습니다. 그때 이미 장재영, 심준석과의 맞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당한 부상이 있어서 공을 많이 던지지 못했고, 투구 폼에도 변화가 있어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원래는 3쿼터에 가까웠는데 팔각도를 조금 더 내렸죠. 그래도 올해 청룡기부터 다시 자신의 폼을 찾아서 대회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좋은 선수입니다.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고 올해 방어율 0.85 그리고 10승이라는 성적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된 부분입니다. 다만 1학년 때의 기대만큼 성장을 못한 점이 이렇게까지 하이 라운드로 밀려나는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1학년 때 140을 던지고 현재 최고 구속이 144에 머물렀다는 것은 좀 다소 아쉬운 결과죠. 특히 올해 박명근, 김정훈을 위시해서 좋은 사이드암도 많이 보였고요. 박지원 선수 개인에겐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장 에디터의 말대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마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투수입니다. 경기 운영 능력에서 거의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그 후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한 모습이 아쉽고, 또 구속에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좀 뼈아픈 대목입니다. 만약에 올해 1차 지명이 있었다면 KBT가 고민했을 만한 선수였고요. 사실 9라운드까지 떨어질 줄은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투구에 대한 모든 능력치들이 뛰어난 우수한 선수입니다. 거기다 이닝히터의 어떤 스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단에서는 이 선수를 좀 빠르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롤 릴리프라든지 불펜 투수로 가장 빠르게 활용하지 않을까. 올해 투수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투수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라운드에는 대구고 유격수 박장민 선수가 지명됐어요. 네. 괜찮은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할 수 있는 유격수입니다. 원래 작년에 지명이 유력했는데 봄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꽤 오랜 기간을 쉬었습니다만 올해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상위 라운드에 지명받은 내야수들보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래도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내야수들이 사실 공격에선 강점이 있지만 수비에선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데 박장민 선수는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만 놓고 보면 올해 유격수 가운데 탑 5 안에 드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격 능력에선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지명권에 사실상 경기에 있었던 선수였고요. 기본적으로 준수한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 능력도 뛰어나고 볼 핸들링이라든지 송구 정확도도 높은 선수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루도 수준급이고 타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능력치들이 중위권 정도의 형성될 수 있는 내야수라고 봐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선수가 지난해부터 좀 아쉬웠던 게 파워 툴이었는데 올해는 유급을 하면서 체중 증가를 조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파워가 좀 올라왔는데 그 점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고요. 우선 삼성은 내야 전 포지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라운드에는 박진우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포수예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죠. 원래는 공격력이 뛰어난 타자입니다. 파워가 좋은 편이고요. 컨택도 나쁘지 않아서 2학년 때는 3할 중반을 쳤습니다. 올해는 장타 욕심 때문에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공격 쪽에선 가지고 있는 게 있는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구 능력은 다른 포수들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주자가 1, 2루에 있을 때 견제에 능하고요. 다만 포수로서 블로킹이나 다른 수비적인 부분은 아직 모자라고 무엇보다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강점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요. 악착 같은 플레이로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깨를 보유하고 있어요. 2루 송구 시에 뭐 공을 빼는 동작이나 정확성은 물론이고 어깨 자체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윙 메커니즘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 손목 힘도 아주 준수한 선수예요. 저는 삼성이 숨은 인재를 잘 뽑았다고 봅니다. 아직 전반적인 능력치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전형적인
포수상이고, 사실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런 선수들을 흘려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삼성이 그런 선수를 잘 뽑은 것 같고요. 청주구가 최근에 이제 스카우트로 잔뼈가 굵은 김인철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것이 눈에 띕니다. 일단 삼성이 올해 드래프트에서 사고를 단단히 쳤어요. 대단히 수준급의 자원들을 대거 지명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과거 보였던 얼리픽이라든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픽들은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매라운드에 최상의 선수를 지명했다고 봐요. 실질적인 모든 고등학교 팀 내 1, 2옵션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대부분 지명이 됐습니다. 삼성 스카우트 팀이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진행하면서 권역을 초월하고 강범위한 지명에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호성, 박건우, 서현원, 이 세 선수는 확실한 코어 유망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완성도가 대단히 높은 투수로 성장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속, 제구, 변화구 모두 이 선수들을 상상상 찍을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김재상 역시 무덤덤하게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삼성이 최근에 수준급 내야 자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김영웅, 이재현, 또 최근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김현준 선수, 조민성, 이런 선수들이 1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뒤를 충분히 바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김재상이라고 봅니다. 펀치력을 타이밍 싸움으로 1군 투수들과의 타이밍 싸움에서 어떻게 이 펀치력을 증명해 보일지, 저는 이 앞에 저희가 언급했던 이 내야 유망주들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선수라고 보고요. 현재만 본 것도 아닙니다. 삼성이 사실 미래도 잘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마운드 쪽에서 그런데요. 사이드암 심윤호, 박시원은 육성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우규민을 대체할 만한 자원들입니다. 또 오툴 잠재를 가진 유승민 등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볼 만한 실링 높은 유망주 자원이라고 봅니다. 삼성은 전반적으로 올해 아쉬움이 큰 시즌이었는데요. 타선도 타율만 보면 올해 전체 팀 가운데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을 남겼어요. 잘 쳤거든요. 마운드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워낙 탄탄했고 원태인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많은 유망주가 기회를 받았지만 선발 무대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 틈을 과연 올해 지명된 신인들이 어떻게 파고들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명된 선수들이 충분히 한 2-3년 안에는 이 틈을 삐집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올해 삼성이 서현원이라는 대어를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으로 트레이드 해왔지 않습니까? 한동안 상위 지명권을 트레이드에 함부로 활용하는 케이스가 이번 사례로 인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키움도 김동원 선수를 또 지명권으로 데려왔고, LG도 임정균이라는 카드를 또 트레이드를 통한 지명권으로 활용을 했고, 특히 올해 지명 결과만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유망주들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명권의 가치가 앞으로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지난해와 올해 코어 유망주들을 대거 지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2년간 지명한 선수들이 삼성의 대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삼성 왕조가 다시 열리고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취재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삼성 감독 선임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박진만 감독 대행이 강경한 야구, 부드럽지만 단단한 카리스마로 삼성의 다음 시즌을 기대케 했는데요. 많은 관계자가 내년에도 박진만 감독 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감독 선임의 온도가 확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베이스볼 코리아의 취재 결과 그룹 고위층이 감독 선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의 주체가 그룹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과연 이 부분이 감독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장종호 에디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NC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